망한 명품 회사 왜 인수했어? 쿠팡이 쿠팡 이츠 할 때도 배민보다 뭐 잘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죠. 네. 쿠팡 네. 플레이 네. 저희가 그 티빙하고 맞먹을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네, 쿠팡이 이제 상장한 지 3년이 됐죠. 그 상장 당시에 주가는 49.5달러였지만 지금은 이제 15달러, 6달러, 3분의 1 토막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쿠팡이 지금 새롭게 팟패치를 인수해서 한번 주가 반등을 꾀해본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망한 회사란 겁니다, 팟패치가. 이 팟패치를 쿠팡이 어떻게 살려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도 최근에 이제 쿠팡 서비스 하시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그 기사 네. 짤막하게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고객들한테 요새 좀 이재성 이사님의 그 추천을 받고 쿠팡을 사고 있다라는 아니, 걸 여러분 좀 네, 이제 지금 네. 최근에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외국계 네. IB 쪽에서 나오는 리포트나 이런 것들 보셔도 네. 지금 가격이 좀 너무 싸다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지금 있어요. 20달러 좀 안 되죠? 아니 16 아니야 16불이었다가 엊그저께 한 이틀 미국 네. 시장이 조정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빠져갖고 한 15불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네. 이제 대부분 목표가를 한 24불 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좀 많이 보는 데는 뭐 30불 가까이 보는 데도 있고 근데 네. 대부분 다 오버웨이트로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5분기 연속 흑자가 나오면서 한국에서 지금 마켓쉐어를 늘리면서 영업이익 흑자를 본 걸 가지고 팟패치를 네. 인수하고 대만을 진출하고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네. 이런 유통업의 경우는 사실은 마켓쉐어가 커질수록 힘이 뒤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팟패치 인수했다고 해서 다들 이거 약간 망한 명품 회사 왜 인수했어? 과연 쿠팡 이거 가지고 살 수 있겠어? 이런 의문점도 많고 이제 겨우 흑자 내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망한 회사 인수해가지고 또 지금 저적 규모를 또 키워나가는 거 아니야? 뭐 많은 의구심이 지금 들고 있는데요. 흑자를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켓쉐어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다들 실생활에서 다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저도 회원입니다. 로켓다 회원. 네. 쿠팡 활성 고객 수가 한 2천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50% 우리가 네. 6천만인데 네. 이따 아마존 얘기도 조금 드릴 텐데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 인구가 있잖아요. 3억 3천 명. 제가 3천만 마지막으로 명? 업데이트됐던 게 네. 6, 7천이었는데 그 네. 사이에 6천만 명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사용자 수가 2억 명. 70% 7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마존도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네. 쿠팡도 지금 점점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리테일 업체들이 네. 그 쿠팡하고 같이 견주려고 온라인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마트도 이제 네. G마켓 인수하고 뭐 이랬는데 이마트는 이제 적자 폭은 줄였는데 별로 안 돼요, 잘. 그다음에 롯데도 롯데온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SSG.com, 결국은- 뭐 네. 그 롯데온 처음에 네. 조금 쓰다가 혜택을 줘서 네. 그다음부터 안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쿠팡 이츠 할 때도 배민보다 뭐 잘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죠. 네. 쿠팡 네. 플레이 네. 저희가 그 티빙하고 맞먹을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쿠팡이 무슨 갑자기 왜 OTT야 맞아. 그러면서 봤어요 사실. 근데 온라인 그 전자상거래 업체의 그 마켓쉐어는 서비스의 편리함이나 가입자 수들의 증가, 고객 만족도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 쿠팡은 순수하게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게 여기잖아요. 네. 그런데 확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마트도 현재 본업인 오프라인 매장에 더 주력하겠다 이렇게 돌아서고 있어요. 오히려 오프라인이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심정인지 이해가 되는 게 네. 코스트코 주가 보면은 네네. 엄청 올랐잖아요 최근에. 네네네. 근데 코스트코가 온라인에 진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오프라인에 정말 집중하고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회원들한테만 제공해요. 그렇죠. 네. 그걸 따라가나 싶기도 해요. 이게 오히려. 본업에 네. 충실한 게 네. 이제 경쟁력이 강하다는 거가 네. 이제 좀 입증이 되고 있는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가시는 분들은 이게 꼭 쇼핑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경험 네. 예, 이런 걸 위해서 가시는 거고 음. 온라인은 빠르고 네. 정확하게 좋은 물건을 그냥 네. 싸게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데 팬데믹 거치면서 이제 고객들이 온라인 이커머스에게 락인이 돼버렸어요. 편해지니까 거기에 락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켓쉐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음. 그런데 쿠팡이 특이한 거는 네. 이커머스로 시작했는데 이게 리테일 리더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회사의 목표는 네네. 리테일의 공룡.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좀 온라인 마켓은 평정하고 네. 거기서 또 뻗어나가서 여러 가지 음. 서비스들 아까 좀 말씀드린 명품
플랫폼 팟패치, 그 다음에 대만까지. 쿠팡에 또 한계 같은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주가가 이제 제자리를 걷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객 객단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 이제 한 달에 이 쿠팡에서 고객들이 쓰는 금액이 $100 이상을 잘 넘어서지 않는다. 13만 원 정도. 결국 활성 이용자 수도 늘어나고 이 활성 이용자 수가 쓰는 돈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쿠팡이 주가나 이런 것도 좀 약간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팟패치를 들여와서 객단가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네. 대부분.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쿠팡의 총알 배송이 성공하고 네. 했던 게 이제 독특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받고 싶어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지리적으로 우리가 압축돼 있죠. 그렇죠. 대도시 네. 중심으로 이제 다 인구가 집중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짓고 배송하기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서비스를 네. 일단 성공을 시키고 다른 나라들도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다. 네, 예. 네. 아시아 국가들, 이제 대만이 이제 네. 그런 국가들에 진출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객단가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새로운 시장을 시장을 계속 시작한다. 넓혀 나간다. 이렇게 봤을 땐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단 서비스가 성공을 했고 이게 영업 네. 흑자가 돌아서면서 마켓시어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쿠팡의 성장성은 좀 부각돼서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 팟패치는 명품 브랜드 1차 도매상이죠. 네. 그러니까 명품을 싸게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명품 소싱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네트워크를 산다. 네. 그다음에 1차 도매권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팟패치가 네. 실패한 이유는 네. 사실은 뭐 M&A를 좀 잘못해가지고 오. 오히려 이제 온라인으로 네. 가다가 뭐 오프라인 백화점을 인수한다든가 네. 비싼 가격을 주고 네. 그런데 그 백화점 매장이 지금 작년에 이제 미국이 금리 쫙 올리면서 소비가 다 죽었죠. 굉장히 백화점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이게 부담이 되고 그래갖고 지금 시가총액이 뭐 한 3천억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한화로 했을 때. 팟패치가요? 네. 3천. 근데 여기 쿠팡이 한 6천억 주고 인수했거든요. 네, 근데 네. 원래는 이게 한 몇 조짜리 공모할 때.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시키고 이제 네. 쿠팡이 쓴다는데 네. 유로 모니터에서 보면은 기준으로 2021년 기준에 한국의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가 네. 17.9조 원, 한 18조 원 정도 네네. 수준에 되고요. 네. 굉장히 큰 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명품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프라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온라인 비중은 9.8%로 아직 낮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쿠팡이 이제 명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데는 이제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젊은 층들이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명품도 수억짜리 있고 네. 수백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명품 중심으로 타겟팅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명품을 온라인으로 공급하던 머스잇이나 트렌비나 발란 이런 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네. 김혜수 선생님께서 그 맞죠? 그 네. 발란 네. 그 광고도 막 나오고 네, 막 네, 네. 그렇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뭐 네. 적자로 돌아선 다음에 잘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네. 하시겠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약간 뭔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그렇죠. 게 이게 신뢰가 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쿠팡이라는 브랜드에서 진품을 보장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에 사람들이 이제 로열티가 생긴 거죠. 충성심이. 그 생필품이나 이런 걸 살 때 네. 우리가 받았던 그 신뢰감 네. 그런 것들이 명품까지 옮겨간다면 좀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시장 장악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문이 드는 게 코스트코 가도 명품 꽤 팔잖아요. 네, 맞죠?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쿠팡에서 기저귀랑 휴지는 사요. 네. 그런데 과연 그 명품을 살까에 대한 뭔가 의문. 온라인 시장하고 오프라인 시장이 약간 다른 게 네. 명품을 백화점에서 사는 이유는 럭셔리한 플레이스에서 네, 네. 명품을 살 때랑 네. 코스트코 같이 할인 마트에서 명품을 살 때랑 사람이 느끼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경험이죠. 그렇죠. 예, 네. 경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할 때는 사람들이 다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가요. 근데 온라인은 그냥 물건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저렴하고 빠르고 안전하고 이게 중요하죠. 알리바바를 통해서 명품을 못 사는 이유는 가품일까봐. 맞아. 쿠팡은 일단 우리나라 고객님들한테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다. 이진성 이사님이 담당하는 고객분들은 다 고액자산가거든요. 네. 오랫동안 투자 경험을 쌓고 또 그 복리의 효과로 수익을 네, 계속 네, 내는 네. 분들도 이진성 이사님의 그 추천을 받고 쿠팡을 사고 있다. 최근에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이 가격대에서 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사라고 하는 추천은 아니고 이제 판단의 기준으로 쓰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이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주식설이고 다음에 이제 속보이는 주식으로 또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